예, 안녕하십니까. 장기표입니다. 오늘은 1월 3일입니다. 일요일입니다. 내일부터는 진짜 새해 첫 근무날입니다. 근데 어제도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사무실에 나왔습니다. 그런데 오늘 오다가 뉴스를 보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4.1%입니다. 가장 낮았습니다. 지난주에는 36.7%였는데 무려 한 2.5% 정도나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부정평가는 61.7%입니다. 60%가 넘은 것은, 즉 부정평가가 60%가 넘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. 국민 여러분,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죠. 근데 30% 밑으로 떨어지면 문재인, 말하자면 이 정권 내부에서 이탈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정권이 붕괴합니다. 저는 그러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.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 보면 전부 지금 거꾸로 가는데 국민들이 인내하는데도 한계가 있죠.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도 거꾸로 가는 데다가 특히 검찰개혁한다고 그 추미애 장관 앞세워서 한 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찰개혁 주장하고 앉아 있습니다. 거기다가 또 뭐 검찰청에는 아주 검사한테는 수사권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이제 공소라 그럽니다. 검사가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 또는 그걸 공소라 그러는데 공소권만 부여한답니다. 그런 지금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. 이렇게 지금 말하고 앉아 있습니다. 이러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근데 하여튼 30%, 지금 34.1%니까 머지않아서 지금 30% 밑으로 지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는 40%를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그랬는데,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지지받은 율이 41%였습니다. 41%. 그런데 지금은 34.1%로 떨어졌습니다. 근데 이 내용도 보면 상당히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는데,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50.2%, 겨우 50% 넘었습니다. 호남 사람들도 이제는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이탈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주에서도 42.9%, 강원에서도 37.2%,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진 거죠. 근데 뭐 대구, 경북이나 이런 데는 80%입니다. 80%. 부정평가가 부산에서도 66%, 충청에서도 67%. 또 이제 좀 재미있는 거는요, 중도청에서는 소위 자기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닌 중도청에서 긍정평가는 30.1%, 부정평가가 68%입니다.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말하자면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는데,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데, 즉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이 여론조사 평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부정평가가 많다는 것은, 즉 문재인 정부는 싫은데 국민의힘도 싫다,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이념 성향으로 중도층이 그렇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도 긍정평가는 19%밖에 안 되고 부정평가는 68%입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이 무당층이지
문재인 정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. 그 야당을 지지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, 이런 평가입니다.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지지율이 앞섰습니다. 약 한 5% 정도 앞섰는데, 이게 사실 5% 앞서야 될 일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제대로 한다면 건만 뭐 20% 이상 앞서야 될 일이죠. 즉 국민의힘이야말로 50% 이상 지지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, 국민의힘이 아직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을 못 갖추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어쨌든지 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, 떨어지면 이 정권은 끝납니다. 저는 사실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, 이렇게 말했는데,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계속 이 강경한, 국민이야 뭐라 하든지 우리 가고 싶은 대로, 소위 말해서 마이웨이만 하려고 했는데,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저는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마디 언급을 좀 해야 되겠는데, 이거와 이낙연 대표의 그 사면 건의와 관련해서 뭐 민주당 안에서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, 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,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본래 또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.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요, 그걸 또 뭐 온갖 핑계를 또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. 우선 김종인 그 위원장만 하더라도 처음 듣는 이야기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정말 참, 저도 이 김종인 위원장 저보다 연세도 많고 또 그리고 당 대표고, 어지간하면 이 또 사적인 어디 밥 먹으면서 어디 하는 이야기라면 무슨 말도 해야 되지만, 이 공개된 자리에서 되도록이면 좀 조심을 하려고 그럽니다. 근데 그래도 그래 말하면 됩니까? 명시의 야당 대표가 이 당의 대통령도 하고 대표도 지낸 분들인데, 실제로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죠. 그러나 정치 지도자쯤 되면 금도 속으로는 어쨌든지 간에, 그것도 더더욱 구속되어 있는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? 정말 당연히 석방해야 된다. 참 이낙연 대표고 그나마 좀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 좋은 생각 같다.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.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 이것도 평론가인가 또 특히 또 야당에서도 이거는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다, 그런 점이 좀 있겠죠. 저는 사실 그거라고 보지 않습니다. 그 의도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국민은 안중에 없이 마이웨이만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좀 뭔가 좀 양보하는 그런 이유로 저는 하지, 이것이 야권 분열을 위해서 하는 거다 저는 보지 않습니다. 또 그렇게 볼만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제가 그걸 보면서 특히 평론한다는 사람들 전부 그렇게 합니다. 언론이 다 그렇습니다. 이 야권 분열책이다, 꼼수가 뭘까, 온갖. 이것도요, 이 정부도 또 정치권이 말하면 이 평론가나 언론인이나 국민들 하여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꼼수도 문제지만은, 이 언론이나 평론가나 우리 국민들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의도가 뭘까, 이런 식으로 이 생각하는,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. 이게
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. 누가 말을 하면 말하는 그대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그 의도가 뭔지 저는 좀 상당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그래 한다 하면 좋은 일이다 이거야. 진짜 만시지탄이 있다. 석방해야 된다. 저는 진짜 신적폐가 구적폐보다 몇십 배 더 많은 상황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그 두 분 대통령을 구속시켜 놓고 있는 것은 말도 되다 않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. 뭐 그런 점에서도 석방돼야 되지만 어쨌든 이 정권이 석방하는 게 좋은 거죠. 하여튼 이 석방 조치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의도가 뭘까? 야당 분열체가 아니냐? 또 특히 또 선거용이다. 뭐 또 선거용 아닌 게 또 어디 있습니까? 저는 또 두 사람 석방시킨다고 해서 선거에 무슨 특히 뭐 중도층을 흡수하려고 한다. 그거 석방시킨다고 중도층이 그쪽으로 갑니까? 뭔가 이런 해석을 해야 뭐가 되는 이런 참 이거는 국가적인 비극이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그 옛날에는 성동구치소였습니다. 제가 그 성동구치소 처음 생길 때 그게 몇 년도 생겼느냐 하면 1976년도에 생겼습니다. 제가 그 생길 때 제가 거기 가서 한 1년 동안 살아온 일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다 헐어버리고 아파트형으로 새로 지었다 그러네요. 근데 거기서 확진자가요 계속 나와가지고 어제부로 또 121명이 추가돼서 지금은 1079명이 확진자가 됐답니다. 여기 지금 전체 수용 인원이 한 2300명 되는데 건 반 가까이가 지금 수용 확진자가 된 겁니다. 이거는 저도 어지간하면 모든 것을 다 국가 책임이다, 국가 책임이다 이런 말을 특히 하고 싶지 않고 또 돈으로 또 뭐 또 배상하라 저는 이런 말 되도록이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이것은 진짜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. 국가가. 왜? 그 다 손발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? 방에 있으러 가면 방에 있어야 되고 뭐 어디 일하러 나가자 하면 나가야 되고 접견하자 하면 가야 되고 그런데 순전히 그러니까 국가시설 일체의 개인적인 자유가 없는 그런 시설에 이렇게 수용되어 있으면서 이런 질병이 걸렸다면 특히 또 전염한다고 또 우리가 또 방역을 얼마나 또 강조하고 있습니까? 이거는 걸린 거는 이거는 그 개개인이 무슨 제대로 방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잘못한 거죠. 이는 진짜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이에 대해서 아마 틀림없이 소송이 벌어질 겁니다. 이에 대해서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만 특히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. 이 추미애 장관이 본래 법무부 안에는 중요한 시설이 큰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. 하나는 옛날에는 교정청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아마 교정본부가 그럽니다. 교정본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사과 여권 발급하고 뭐 하는 외국과 관련된 그 기관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하고 큰 그 기구가 두 개가 있는데 즉 이 교정 업무가 법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. 인원도 또 제일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윤석열 쫓아내기 한다고 여기는 전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고 특히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서울구치소에서는 확진자가 지금까지 1명밖에 안 나왔어요. 서울구치소에서는. 서울구치소는 인원이 어떠느냐 하면 배가 넘습니다. 성동구치소는 수용 인원이 한 2300명 되는데 서울구치소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5000명 가까이 됩니다.
4,000명 내지 5,000명 됩니다. 딱 배 입니다. 직원도 배고 수용 인원도 배인데. 그런데 그건 한 명밖에 안 나오는데 성동구 지소가 동부구 지소에서는 1,000명이 넘게 나왔으니까 이는 전적으로 국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. 국민 여러분, 아무쪼록 이 정권이 K방역 K방역 하면서 세계에서 모범국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코가 납작하게 생겼네. 이렇게는 너무 또 이런 또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까? 이런 거 앞에서는 설사 좀 잘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는 뭐 그런 말을 좀 할 필요가 있지만 자기 자랑은 할 일이 아닙니다, 이게.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또 실제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확진자가 팍팍 늘어났어요. 쭉 그동안에 계속 그래 왔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이 정권이 정말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 저는 금년에 어쨌든 이 코로나 백신도 개발되고 해서 이 코로나는 진정되리라고 보고 또 정치적으로도 국민을 정말로 불안하고 또 짜증나게 하는 이런 문재인 정권은 저는 끝장나리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고 내일부터 이제 진짜 일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. 아무쪼록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